네, 반갑습니다. 제자님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수능은 이제 코앞에 닥쳤고, 이제 약 100일 남짓 정도 남은 시점인데요. 지금 뭐 정확히 말하면 한 110여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지금 이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뭐 그 이후에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수능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사탐 점수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모의평가 같은 걸 보면 성적이 막 들쑥날쑥이고 대단히 좀 불안감에 휩싸인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막상 수능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뭐 다른 사탐 과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분량이 적은 과목이에요. 양은 적지만은, 그러니까 뭐 개념 공부라던가 뭐 문제풀이라던가 어느 정도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더 할 것도 없는 상태인데 점수는 뭐 일단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 돼 있고, 뭐 40점대 초반이나 30점대 초반이나 이걸 등락을 반복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주 점수가 지금 바닥인 분들, 뭐 굉장히 좀 난처하시겠죠. 뭐 늦게 시작한 만큼 어느 정도 그런 부담을 감수하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남은 시간 동안의 목표는 1등급입니다. 결코 뭐 3등급이라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자신감으로는 안 돼요. 기왕 공부하는 거, 이 분량 적은 공부 깨끗하게 완벽하게 공부해서 만점 1등급 받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선생님하고 상반기부터 전체 커리큘럼을 온전하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뭐 이 후반기 커리큘럼의 영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안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수생 여러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타 사이트나 이제 타 강좌에 의존하다가 성적이 이제 변변치 못해서 좀 강사도 좀 교체해 보고 좀 다른 더 좋은 커리큘럼이 없는지 이리저리 백방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뭔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까 해서, 메가스터디의 윤성우는 대체 그러면 사회문화를 어떻게 하반기 일정으로 갈 것인가, 내가 이제 이 사람을 믿고 맡겨서 그 일정을 따를 때 사회문화 1등급 진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들도 많이 있고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소개, 또 하반기에 선생님이 이제 강의하게 될 강좌와 여러분들이 어떤 강좌를 어떻게 수강해 나가면 또 성적대별로, 뭐 예를 들면 4등급 이하의 이제 6월 모의평가 점수를 받았다든가 또 3등급 이상의 6월 모의평가 점수를 받았다든가 본인의 성적대에 맞게 또는 본인의 현재 상태에 맞게 윤성훈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 교재와 강좌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이야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외부로 홍보를 많이 하는 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는데, 대치동에서는 사회문화 지금 현장 수강생이 제가 파악한 객관적인 기준의 데이터 값에 따르면 아마도 제가 수강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흔히 말하는 현장 일타죠. 현장에 이제 대치동에 특히 이제 중상위권,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생님을 찾는 이유가, 일단은 개념에 오류가 없다는 점, 또 통계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특별한 기술들을 전수한다는 점, 또 그리고 십지선다 비밀특강과 같이 또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와 같이 EBS 문제라든가 또는 수능 기출문제, 평가원의 기출문제 등을 복합해서 변형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훈련이 돼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많이 신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살 집을 주시옵고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저를 현장 수강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또 온라인에서도 지금 메가스터디 우리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강사 아닙니까? 사회문화만 하는 강사라는 점, 아마 그 점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지금 올해 18번째 사회문화 수능에 도전합니다. 만 17년일 넘게 사회문화라는 이 단일 과목을 전문적으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 또 묵직함이 있지 않나. 뭐 그 말 이상으로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사회문화만, 뭐 다른 뭐 법과 정치니 생활과윤리니 뭐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온종일 사회문화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조그만 믿음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실제로 수강생들의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6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평균 점수가 현장 수강생들이 지금 42점이 나왔더라고요. 42점 몇,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온 것으로 봤는데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제 현장 수강생들의 점수고요. 온라인 수강생들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수강평이라던가 이런 게시판에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늘 보람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의 전국 평균 점수는 2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도 불구하고 42점대 평균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뭐 만점자들이라든가 1등급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분들이 사실은 상반기에 개념 완성과 도표 통계 특강 정도를 이제 수강을 하고 이제 본 건데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와서 저도 굉장히 보람됩니다. 이제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평균 점수 48점, 47점 전원 다 1등을 만들어내겠다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의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계기로 해서 아마 선생님하고 함께 사회문화를 공부한 친구들에게 복이 있기를 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성적대에 맞게 앞으로 남은 100일여 기간 동안에 이제 늦여름 또 초가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일정들을 선생님의 강좌를 소개함과 동시에 함께 이제 어떻게 이걸 이어붙여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암울하죠. 6월 모의평가 이제 등급이 4등급 이하라면 여름방학 준비하고 이후에 하반기 준비하면서 상당히 심적 부담이 있을 거예요. 뭐 나머지 이제 모의고사들은 이제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 뿐이고 9월 달에 이제 9월 초에 보게 되는 학력평가원의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가 오기 전까지는 거의 깜깜이 상태거든요. 본인의 성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6월 모의평가에서 4등급 이하 나왔다는 얘기는 본인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도 이게 지금 개념도 통계도 온전하게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대개 이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가 이제 상반기에 그래도 개념은 한 바퀴 돌렸어요. 뭐 기출 문제도 다 풀었는데요. 뭐 이런 친구들 많은데 개념이나 기출 문제를 이제 풀긴 풀었는데 그걸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하지 못하고 또 개념에서도 뭐 구멍이 숭숭 나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좀 난도 높은 문제가 나오면 바로 말려드는 거죠. 이런 현상에 빠지는 겁니다. 개념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급하다고 건너뛰고 막 심화된 문제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 강좌의 시리즈명이 불후의 명강이죠. 불후의 명강 1편이 개념완성편입니다. 근데 불후의 명강 1편 개념완성편을 어찌됐건 일단은 서두른 마음 없이 정독으로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불후의 명강 1편을 제 강좌를 이미 수강했거나 아니면 타 사이트의 타 선생님의 강좌를 적어도 개념 강의를 한두 번은 봤습니다 하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개념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 불후의 명강 시리즈 3편이 적중예감편인데요. 이 적중예감편은 심화 문제풀이 편으로 편성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제가 어떤 목적으로 강의를 했냐면 불후의 명강 1편의 스피드 버전 개념으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념 완성을 다시 한번 2회독하면서 그러면서 이 불후의 명강 1편에서 풀지 못했던 다수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다시 익히는 방식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풀이 강좌가 아니라 개념의 복습 강좌, 개념의 2회독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불후의 명강 1편이 30강이에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좀 있죠. 이제 9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완독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공부도 또 해야 되고 지금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약 20강 내외에 지금 이 적중예감 강좌 같은 17, 18강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다시 한번 싹 정리하면서 기출문제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는 적중예감 편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뭐 공부한 지 몇 개월 되는 반수생입니다. 사회문화 공부를 고3 때 하고서 지금 한 7, 8개월 만에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저라면 개념 완성편을 더 추천을 하고요. 상반기에 개념 완성이 그래도 한 바퀴는 돌았어요. 개념 완성을 다시 시작하는 거는 너무 중복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분들은 불후의 명강 3편 적중예감편부터 먼저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분량 부담도 많지 않고 또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강의를 해서 촬영을 했잖아요. 실제로 강의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강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적중예감편은 네, 나름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오래 한 사람 아닙니까?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나름 제 역량이 잘 투영된 강좌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를 좀 많이 애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러고 나면 당연히 이제 도표 통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셔야 되겠죠. 불후의 명강 2편, 도표 통계 특강편이 이제 수강이 돼야 되는데 역시 사회문화에서 고난도 문제 관건은 15번이나 20번 문제 고정돼 있죠. 10번, 15번, 20번 등등해서 이제 통계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1, 2등급을 변별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정답률이 이제 40%대, 심할 때는 30%대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맞추지 않고서는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몇몇 친구들이 통계 문제를 포기하고 개념 문제만 18개 맞춰도 2등급이나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통계 문제 2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이 개념 문제 18개는 다 맞느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통계 문제 2개 정도 틀릴 친구들은 개념 문제도 한 서너 개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 몇 점 맞았어? 라고 물어보면 저 47점이요, 48점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 있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이 친구들이 틀린 문제를 보면 오히려 통계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개념 문제나 이런 데에서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막판에 가면 그래요. 통계 문제 두려움을 떨치시고 도표 통계 특강이 사실 이게 한 11강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50분짜리 뭐 10개, 11개 정도라면 맘만 먹으면 사실 일주일이면 통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우리 문과의 언어로 우리가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수리적 재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수학적 재능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리적인, 그러니까 문과적인 성향으로도 충분히 이 통계를 읽는 눈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들을 전수합니다. MSQ20라고. 이뿐만 아니라 계층 이동 표 분석 문제도 제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 이제 제 강의 중에서 도표 통계 특강이 이제 세간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강좌고 많은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뭐 계층 이동 표 분석 문제 풀이 방식이 대개 이제 바둑판 배열 방식이라면 저의 방식이 좀 상당히 독특해요. 근데 이제 이 방식을 써본 친구들의 대다수가 늘 감사하게도 정말 빠르고 정확하고 제일 좋은 기술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보편적인 방법과 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저항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조금만 한 서너 번 정도만 이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한 서너 문제 정도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직관적이고 빠르고 정확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요. 그래서 한 며칠 정도만 이거 연습해봐도 수능날 가면 20번 문제 풀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요. 어차피 또 시간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을 허비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정교하게 정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내는 이제 그런 수업을 꼭 수강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온전하게 따르고 있는 친구들이 이미 수강을 다 했을 것이고 뭐 다시 중복 수강을 할 필요는 없는데 필요하다면 한 번 정도 복습하실 수는 있겠지만 근데 처음 이제 선생님을 접하거나 아직 이제 사회문화 공부를 온전하지 않은 친구들은 꼭 이 과정을 9월 이전, 그러니까 9월 20일 정도까지는 완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수능 100일 시점에서 약 한 절반의 시간이죠. 한 50일 정도의 시간을 요렇게 앞에 이제 개념을 완성하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통계 기술을 완벽하게 익힌다. 이게 이제 상반 이제 100일 중에서 앞에 일부 리그죠. 50일 정도 기간 동안 이걸 해내야 돼요. 이 정도 하려면 이제 강의 분량으로 치면은 적중 예감 편과 도표 통계 편 특강 편을 합치면은 이게 한 7, 8강 됩니다. 27, 8강 정도 되니까 일주일에 뭐 한 5강자 5강 정도, 일주일에 한 4강, 5강 정도 이렇게 이제 수업을 병행해 나가시면 뭐 그렇게 무리한 일정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국수탐에다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탐구가 약한 친구들은 탐구에 시간을 더 써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일주일에 뭐 인터넷 강좌 5개, 6개 보는 것을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9월 20일까지는 꼭 완강하시고 일단 기본 개인기를 갖추고 제 생각으로는 요 강좌만 충실하게 수강을 해도 40점대 초중반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도 온라인에서도 학생들 보면은 이것만으로도 만점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대체로 이것만 가지고도 뭐 2등급선까지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뒤로는 이 친구들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9월, 10월 달에 선생님이 이제 연달아 강좌를 출시를 합니다. 최종 분석 토픽 20, 그러니까 파이널 1라운드죠. 이 최종 분석 토픽 20와 실전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편이 있어요. 파이널 1, 파이널 2 이렇게 저는 이제 파이널 2개로 나눴는데
이제 대개의 선생님들이 이제 파이널 강좌하면 이제 봉투 실전 모의고사로 이제 대체를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이 모의고사만 푼다고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최종 분석에서는 본인이 직접 개념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고 또 수능을 예고할 수 있는 변형 문제들을 미리 단락별로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풀어보고 이걸 동시에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요것도 길어야 뭐 10강에서 12강 정도 되니까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한번 개념, 그다음에 기출의 변형, 특히나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변형될 만한 문제들을 많이 축약해서 변형을 미리 해본 문제들이 여기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풀어보고 실전 봉투 모의고사로 넘어가면 좋겠다. 요거는 이제 수능 때까지 이어지겠죠. 이제 마지막 50일. 그러니까 앞에 50일은 이렇게, 뒤쪽에 50일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뭐 이게 4등급 이하라고 했습니다만 3등급, 2등급도 필요하다면 이 일정을 따라서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적대가 낮은 분들을 위해서 뭐 수위를 낮게 해서 뭐 이렇게만 가르치는 강좌가 아니라 제가 최선을 다한 모든 강좌들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중에서도 하나, 둘, 셋, 넷. 정시간이 지금 딸리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이 TCC를 보고 있는 시점이 100일도 안 남은 시점이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적중예감, 통계특강,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 바로 넘어간다든가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다면 최종 분석을 보고 넘어간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이제 추천 커리큘럼 2인데요. 이건 6월 모평 3등급 이상 이제 30점대 한 38.9점 38, 9점대 이상이 나오신 분들이라면 일단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돼 있다고 보고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적중예감을 하는 것이 맞아요. 일단은 이제 불후명강 1편 개념 완성편을 하기에는 지금 뭐 그 정도 수준은 조금은 좀 생략해도 된다고 보고 적중예감 편을 먼저 수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지선다 비밀특강을 수강하는 것을 전 추천을 해요. 십지선다 비밀특강이 제 강좌 중에 최고 난이도 문제들로 돼 있습니다. 보기가 10개고 OT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지선다 비밀특강이 어떻게 되는지. 이 십지선다 비밀특강은 보기가 10개이기 때문에 뭐 답이 하나일 수도 있고 답이 뭐 8개일 수도 있고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한 문제 정도 십지선다 한 문제 풀고 나면 진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학생들이 무척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뭐 10문제 풀면 한 8문제 틀려 있고 9문제 틀려 있고 하니까 자괴감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많이 틀리면서 배우는 겁니다. 일부러 틀리라고 어렵게 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낸다는 것이 문제를 지저분하게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 수능이나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에 해당하는 정도의 보기들로만 구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를 꼬아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려왔던 보기들의 변형입니다. 이 십지선다 비밀특강의 경우에는 이제 타 사이트나 타 강사님들이 많이 하는 훈련 중에 뭐 이렇게 뭐 문장 써놓고 OX하고 문장 써놓고 OX하고 뭐 이런 훈련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뭐 문장 한 줄이나 단어 하나에 어떤 관점이나 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학을 오개념을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 거에서 실제로 문제의 형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구성하고 그 문제의 맥락 속에서 보기들을 분석하는 훈련이 실전 훈련이에요. 보기만 달랑달랑 나와 있는 것만 이렇게 외우고 OX하고 이런 것은 실전에서 적용하기 어렵고 그렇게 문장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사회학 이론을 오해하게 만드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그런 걸 좀 피하고 실전 문제 속에서 고난도 보기가 어떤 맥락 속에서 내가 판별을 해야 되는가 이런 훈련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개년의 수능 9월 그다음에 6월 문제 올해 출시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교재까지 모두 복합해서 실려있는 십지선다 복합 고난도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훈련을 꼭 해보시기 바라고 뭐 저는 이 이상 3등급 이상 학생들에게는 필수 강좌라고 봐요.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강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요거는 이제 9월 20일 전까지 상반기 50일은 요 두 강좌를 완수하는 것으로 좀 보내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 그 이후로는 이제 최종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강좌가 있죠. 봉투 모의고사. 이 두 강좌는 수능 이전까지 완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앞에 50일, 뒤에 50일 이 친구들은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역시 이 친구들은 요 최종 분석 강좌를 생략하고 도표 통계 특강을 여기서 수강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도표 통계 특강을 이미 수강을 했고 또 통계 문제를 푸는데 어느 정도 기술이 완비된 친구들은 이 일정을 그냥 따라가면 되고 통계 문제가 마지막에 십지선다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 문제를 풀어내는 기술이 좀 박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최종 분석을 좀 빼고 여기다 도표 통계 특강을 넣고 그리고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100일이면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나는 안 돼. 뭐 사탐 점수가 이 지경인데 이거 대학 가겠어. 뭐 이런 자꾸 부정적인 언사와 그런 사고를 가지면 이 될 일도 안 돼요. 짧은 시간이지만 집약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사탐 공부 뭐 3년 4년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남은 시간이면 충분히 1등급 가능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제가 사회탐구 지금 18년째 아닙니까? 그죠? 예, 사회문화만 17년 6개월을 해왔습니다. 만으로. 뻥 안 칩니다. 여러분들한테 안 되는 거 가지고 지금 된다고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장사꾼도 아니고 되는 거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문화 막 시작한 친구들도 제가 만점 1등급이라고 장담은 못 드려도 오늘 사회문화 시작한 친구도 저는 2등급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저 29점 나왔는데 어떡하죠? 좌절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47.8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뭐 사회문화 다시 얘기하지만 누구는 사회문화를 2년 3년 했냐고요. 어차피 몇 개월 해가지고 점수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강하시고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또 하나가 좀 졸지 말고 인터넷 강의 보면은 뭐 일시정지 시켜놓고 졸고 있고 뭐 좀 그러지 맙시다. 지금 그럴 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용기를 심어주고 뭐 좋은 말만 해주고 이러면 좋겠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오히려 따끔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강 시청하면서 그냥 배속으로 막 2배속, 3배속으로 틀어놓고 잘 들리지도 않는 그냥 대충 그래 난 다 들었어. 자기 위로를 하거나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 또는 졸고 앉아있고 그죠? 문제도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선생님이 수업하는 거 잘하네 저 사람 이러면서 구경하고 이러다 날 새는 거예요. 공부를 하실 거면 똑바로 하시라는 거죠. 그죠? 예. 어차피 현장에 나가서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야단 맞고 과제물 검사하고 지금 그거 안 하고 혼자서 내가 집에서 한번 해보겠다. 내가 엄마한테 효도하는 심정으로 내가 학원비라도 좀 줄이고 메가패스 이용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이 선생님 수업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왕 앉아 계시는 거면 좀 똑바로 합시다. 대강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날밤 까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안 죽습니다. 사람. 그죠? 예, 그 짧은 시간 안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본 강좌 시간에 만나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점수를 끝까지 올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에서 뵙겠습니다.